자, 등비수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등비수열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을 규칙적으로 규칙성을 이해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규칙성을 이해한다. 규칙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항들 사이의 관계를 공유로 표현하고 그리고 일반항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마치 등차 수열에서 배운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강의는 그럭저럭 할 겁니다. 쉽게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수열이 하나 있고, 또 수열 BN이 있고, 수열 CN이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쭉 수열이 있을 때, 이 녀석들에 대해서 규칙을 발견해보래요. 자, 규칙을 한번 발견해볼까요? 목표가 지금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1이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9고 27, 81, 124. 뭐였어요? 규칙이 어떤 건지 생각하셔야 돼. 규칙이 얼마죠? 그렇지. 규칙은 3을 곱해가고 있다. 그 다음 녀석도 또 3을 곱하고 있고 그 다음 녀석도 3을 곱해가고 있네요. 다음 녀석 bn 한번 볼까요? bn을 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 6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2가 됐다가 24가 됐다가 마이너스 48이 됐다가 96이 됐습니다. 뭔가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규칙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고요. 다음 녀석도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고요. 또 다음 녀석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CN을 한번 봅시다. CN은 3에서 2분의 3, 다시 4분의 3, 8분의 3, 16분의 3, 32분의 3을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괴로울 수 있어, 그죠? 처음 봤는데 이걸 규칙을 찾는 게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그렇지. 곱하기 2분의 1, 또 곱하기 2분의 1을 했네요. 또 곱하기 2분의 1을 했고요. 또 곱하기 2분의 1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네. 등비수열이 많이 몰라. 원래 정의대로 하면 등비, 비가 일정한 수열이거든요. 비가 일정한, 비율이 일정한 거. 비율이 일정하다. 자,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몇 배 했어? 3배 했어. 다시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는데 또 3배라는 비율로 늘려난 거지. 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2배 하고 또 마이너스 2배 하고 또 마이너스 2배 하고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 이게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이고요.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같은 수를 계속 그렇지 곱해가는 수열이다.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거. 어떠한 같은 수를 계속해서 곱해가는 수열. 이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쉽네. 등차수열하고 비슷하죠? 등차수열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고 너는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등비수열의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라는 건데 규칙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규칙성이 뭐냐?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다. 그죠?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어떤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때 이 같은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비라고 부르거든요. 공비라는 녀석이 비율이라는 녀석이 레이티오예요. 레이티오. 레이트라고 해도 써도 되고 레이티오도 되는데 첫 글자인 R을 따가지고 우리는 그 녀석을 공비를 R이라고 보통 부른다. 물론 R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데 보통 R이라고 많이 쓰고 만약에 혹시나 문제를 푸는데 공비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R1, R2 해도 되고 R하고 R 다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표현할 수 있다. 공비를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럼 일반화 시켜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일반화 시키는 거. 자,
첫 항을 A라고 하세요.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비수열을 한번 나타내보자. 첫 번째 항이 A니까 A라고 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항은 그렇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니까 그 다음 항은 AR이 되겠죠. 그 다음 항은 또 곱하니까 AR 제곱. 그렇지.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 4제곱.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공비의 곱으로, 그지? 항 사이의 간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다고? 공비의 곱으로. 뭐야, 이게? 공비의 곱으로. 공비를 곱한다는 건 거듭제곱이란 말도 돼요. 그죠? 거듭제곱. 자, 세 번장에다가 공비란 녀석을 두 번 곱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섯 번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세 번장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면 다섯 번장이 될 거니까. 반대로 여섯 번장이 있는데 여섯 번장에서 공비를 하나, 둘, 세 번 나누면 여섯 번장을 공비로 세 번 나누면 몇 번장이 되겠어요? 세 번장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네요. 아하,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 오케이? 자, 이 친구 뭐네? 이 친구 뭔가 I got it now.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들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주제가. 등비수열에서 결국 첫 항과 공비가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첫 항과 공비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첫 항이랑 공비라는 녀석을 가지고 모든 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첫 항 A와 공비 R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항들 사이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배우자. 자, 표현을 배웠다. 네. 자, 세 번째 항을 첫 번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래요. 생각을 해보자. 세 번째 항. 여러분 처음 하는 걸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세 번째 항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라는 녀석을 두 번 곱한 거네요. 이번에는 일곱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을 하래요. 자, 여기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 가야 되겠네. 일곱 번째 항이라는 녀석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네 번 곱해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열 번째 항은 한번 바로 해볼까요? 열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될까요? 그렇지. 다섯 번 곱하면은 A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자, 업그레이드. 조금 더 업 시켜보자. 그죠?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식을 표현해보자. 표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항을 이제 일곱 번째 항을 표현해요. 자, 일곱 번째 항 여기 있어요. 여섯 번째 항 여기 있겠지. 다섯 번째 항 여기 있고, 네 번째 항 여기 있을 거야. 일곱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를 세 번 거꾸로 반대로 했으니까 나눠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항이란 녀석은 일곱 번째 항에서 공비를 네 번, 세 번 나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죠. R 세제곱 분의 A의 7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마지막은 한번 바로 가볼까요? 어렵지만 11번째 항에서부터 6번째 항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11번째 항을 공비로 5번 나누면 6번째 항이 되지 않겠냐? 자, 요거 잘 안되면 다시 한번 싹 지워보시고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 되겠죠? 오케이, 발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일반항을 유도하려고 그래요. 벌써 다 했어? 일반항을 유도하려고 그래? 쉽다, 그죠? 쉽지만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먼저 지금 복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번 멈추고 1번 복습하고 2번 놔두고 멈추고 2번 복습한 다음에 3번을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 강의가 짧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주는 거니까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보죠.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이요. 그지? 자, 이제 모든 항을 첫 번째 항, 그리고 공비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항을 첫 번째 항을 공비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 항을 공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을 L에 했으니까 AR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 네제곱,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규칙을 찾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규칙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규칙 찾는 게 목적입니다. 7은 A 곱하기 R의 6제곱이겠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생략해보고 뚝 가볼까요? 11번째, 1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0번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4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중간 생략한 거 여러분 해보세요. 19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18번 곱하겠지. 그러면 규칙 발견하셨나요? 규칙 발견하셨네요. 안 된다고? 한 번 더 해볼까? 첫 번째 항을 A라고 공비를 R이라 하면 두 번째 항은 AR 될 겁니다.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아홉 번째 항은 AR의 8제곱이죠. 규칙 발견하셨나요? 힌트 한번 줄까? 힌트 한번 줄게. 네 번째 항은 R의 세제곱, 아홉 번째 항은 8제곱. 그지? 아하. 그러면 16번째 항은 당연히 첫 번째 항에다가 R의 15제곱이 되겠네요. 규칙 발견했지? 응? 응.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n번째 항이라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네. n번째 항. an. 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어떡할까? 어떻게 되지? 첫 번째 항을 a. 공비는 r. n-1제곱이겠죠. 이해되시려나요? 규칙이 뭐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여기 있는 항 번호랑 여기 있는 항 번호, 그죠? 여기 있는 항 번호랑 여기 있는 항 번호랑 여기 있는 지수랑, 그죠? 여기 지수잖아, 지수. 지수랑 여기 항 번호. 몇 개 차이 난다고? 그래, 항 번호를 하나 빼주면 지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 차이 난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면 일반항을 다 구하신 겁니다. 됐나요? 3단계까지 결국 우리는 다 공부하셨어요. 자,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생각해 보죠. 한번 복습하고 빨리 봅시다.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등비수열 오늘 목표. 등비수열 첫 번째 시간에 학습 목표가 등비수열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건데 그 규칙성에 대해서 발견하셨나요? 네, 규칙성은 계속해서 어떤 수, 같은 수를 계속 곱해가는 수열. 그때 같은 수를 보통 공비라고 부른다.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 걔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걔가 분수여도 상관없겠다는 것도 공부하셨습니다. 그죠? 아무 수나 곱해도 상관없는데 같은 수를 곱하고 그 같은 수를 공비라고 부른다. 항들 사이의 관계를 공비로 표현 가능하다. 간격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5번장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당연히 9번장이 될 것이고 8번장에다가 공비를 3번 나누면 5번장이 될 것이다. 자, 일반항을 유도하는데 일반항은 첫 번장을 기준으로 하고 공비를 R이라 하면 A, R의 n-1제곱이었고요. 기억나는 거는 뭐였지? 이 규칙의 유도에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한 게 여기 항번호 n이랑 여기 있는 지수 n-1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다라는 거죠. 됐죠? 네.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예를 드셔요.
A를 드셔야 됩니다. A를 드셔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A를 드십시오. 자, 쭉 오늘 봤던 거 한번 쭉 한번 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문제를 풀 거예요. 한번 볼까? 자, 문제 풀 때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A, 2는 마이너스 8이다 하는 건 순수한 사람이야. 우리는 A, R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이 64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64다. 그럼 마찬가지 A, 5는 64다라는 건 순수한 사람이고요. 얘를 어떻게? A, R의 4제곱으로 바꿀 거야. 지금 내가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등비 수열 문제의 기본 녀석은 일반항 문제를 가지고 풀 거예요. 일반항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뭐 그때는 성질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일반항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일반항 공식으로 푸는 게 좋다. 등비 수열은 공식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 공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미지수가 몇 개지? 당연히 그렇지. 몇 개? 아하, 첫 항과 공비가 모르는 거냐 그지? 첫 항을 A라고 두고 공비를 보통 R이라고 둡니다. 이렇게 두고 미지수가 2개야.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지? 그렇죠. 식이 2개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되셨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등비 수열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렵다.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다섯 번째 항이 64인 등비 수열 끊으시고요. 시작. AR은 마이너스 8이에요. AR의 4제곱은 64다. 이걸 연립해서 풀자라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면 A값, R값 구할 수 있어.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고 일반항 구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슬픕니다. 뭔가 하기 좀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자꾸 연립방정식에서 자꾸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연립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 거와 오른쪽 거의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얘 둘이 더하고 더하면 빼면 나누면 곱하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눕니다.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 없어지고 R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세제곱 8에 64 따라서 R 세제곱분의 1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R 세제곱이 얼마가 되야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되야겠죠? 분자가 똑같이 1 똑같으면 분모가 이렇게 같아야겠죠. 그래서 R은 얼마다?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야. 구해봅시다. 여기 등비수열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R의 마이너스 2등을 적어두세요. 자,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번째 항을 집어넣어 볼까요? A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말이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당연히 그렇죠. 4가 되겠네요. 됐죠? 첫 번째 항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드디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편의상 AN이 난다면 첫 번째 항이 4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다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나한테 9번째 항을 물어봤다. 9번째 항은 항 번호가 9잖아. 그럼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9를 집어넣으니까 A9는 4 곱하기 너는 뭔데? 갈로 열고 마이너스 2에 여기 9 집어넣으면 9 빼기 1이니까 8이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 근데 얘는 2의 2제곱이잖아. 2의 2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 되겠죠. 맞지? 이거 모르면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등비수열은 어쨌든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첫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할 때 뭔가 문제를 구해보래요.
왜 뭐죠? 뭐까지 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설명할게요. 오늘은 지금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자, 등비수열이다. 첫 항이 A라 그랬고요. 공비가 R이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4다. 이 첫 번째 줄을 보면 우리는 A, R은 격이지. 마이너스 24다. 자, 다섯 번째 항이 80이다. 두 번째, 다섯 번째 항 A, R에 어이구야, 미안합니다. 4제곱은 81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등비수열은 이렇게 나란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눌 거니까. 자, 나누면요. A, 안녕, 안녕. 석. 이거 뭐 다 똑같아. 아래 세제곱분의 1은 나누니까 일단 마이너스 달고요. 얼마나 나눌까요? 3을 해보면 아까 일단 3, 8에 24인가요? 3, 2, 6, 3, 7에 21인가요? 맞죠? 8이랑 얘니까 뭐 더 이상 나눠지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27분의 8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역수치하면요. 역수치하면 R 세제곱은 등식이니까 뒤집어 까면 되잖아. 그지? R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27이네. 따라서 R은 얼마일까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8분의 27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3이에요. 3. R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적어둘까요? 공비란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군요.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지워볼까요? 이제 남은 거.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두 번째 항이 얘니까 두 번째 항이 A 곱하기 R이었잖아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잖아요. 근데 걔가 마이너스 24야. 그치?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4에다가 역수를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바뀔 거고요. 3, 8에 24니까 8이 16. 아하, 첫 번째 항은 16이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항을 구하랬어요. 이거 너무 쉽다. 세 번째 항이란 녀석은 첫 번째 항 16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분의 3을 몇 번 곱한 거야? 그렇지, 두 번 곱한 거야. 16.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고요. 4를 곱하면 4고 4고 36.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고 넘어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아니면 먼저 풀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멈추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해줘도 됩니다. 괜찮아요? 됐죠? 네, 한번 해보자.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합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자, 이게 1번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R 더하기 맞나? AR 세제곱 맞죠? 는 20이다. 2번. 네 번째 항 AR 세제곱 더하기 여섯 번째 항 AR 5제곱은 80이다. 됐죠? 됐다. 맞나요? 됐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 간단한 규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나는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A 하나, A 하나, A 하나, A 하나 지워지죠. R 하나, R 하나, R 하나, R 하나 지워집니다. 남는 게 1 더하기 R 제곱 또 R 제곱 더하기 R의 몇 제곱? 4제곱은 약분하니까 4분의 1이더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잘 봐봐. 6? 잘 보세요. R제곱 더하기 R4제곱은 R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분수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R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제곱 분의
1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 사라지겠죠. 그러면 r 제곱분의 1이 4분의 1이잖아. r 제곱은 4겠네. 그럼 r 제곱이 4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비는 양수다. 따라서 그렇지. 따라서 공비는 2가 되겠네요. 자, 공비가 2야, 그지? 걱정 마요. 쫄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요. 슬퍼하지 말고. 등비수열은 처음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는데 좀 낯설어. 그게 좀 힘들어요. 됐나? 자, 그러면 요 1번 조건 그대로 이용하면요.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2를 곱하니까 2r이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공비를 3번 곱하니까 8ra는 20이 나오겠지. 맞죠? 여기다가 r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10a는 20이잖아요. 오호! a는 2네요. 구했습니다. 끝났네요, 선생님. 끝났습니다, 선생님. 네,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다, 이거. 우후!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대. 일반항은 AN은 첫 항이 2이고 공비가 2이면서 너가 N이니까 너는 N-1로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밑이 2고 너도 밑이 2면서 여기 지수가 1이잖아요. 얘를 정리하면 2의 N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여기에서 부분 답이 될 거예요. 자, 512는 제 몇 번째 항이냐? AN의 일반 항이 2의 N제곱인데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512가 된다. 그럼 얘가 2의 몇 제곱이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512가. 여러분 열심히 소인수분해하고 열심히 쫑쫑쫑 하다 보면 얘는 2의 9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2의 N제곱이 2의 9제곱이니까 얘는 9. 답은 9번째 항이다. 제 9번째 항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네. 그죠? 자, 8번. 와우! 공비를 구하래요. 쫄지 말아요. 부탁이야. 쫄지 마요. 자, 갑시다. 징징징. 첫 번째 녀석 시작. a 곱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곱하기 ar 세제곱은 20이다. 뭔가 정리해야겠네. 정리하고 나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a 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r 세제곱 뭐야 이게? 20이야. 특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 두 번째 녀석을 정리하면 a 곱하기 r의 제곱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ar 곱하기 ar의 세제곱 나오거든요. 그렇잖아? 그치? 근데 걔가 얼마야? 25래. 정리해봅시다. 얘는 a제곱 r제곱 얘는 a제곱 r 몇 제곱? 4제곱이다. 걔가 25야. 됐죠? 그렇잖아. 야호.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할까? 얘를 나눌 건데 a제곱 2개, a제곱 2개, a제곱 2개, a제곱 2개는 지울 수 있는 거고요.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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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써볼까? 1 더하기 r제곱분의 얼마지? r 더하기 r 얼마? 2r 되겠죠? 는 얼마지? 5로 분하니까 5분의 4다. 자, 이런 분수식을 우리가 많이 볼 건데 분수의 특징이 있어요. 지그재그로 곱하면 같다. 분모 분자 곱하고 분모 분자 곱하면 같다. 등식에서 쓰는 겁니다. 등식에서. 자,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참고로 예를 든다면 2분의 3이랑 같은 분수는 6분의 9죠. 3분의 2랑 같은 분수는 6분의 3이다. 5분의 3이랑 같은 분수는 20분의 12가 되겠죠. 자, 곱하면 18, 곱하면 18, 곱하면 12, 곱하면 12, 곱하면 60, 곱하면 60. 됩니까? 네, 됩니다.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18이 되죠. 되지?
곱하면 4 더하기 4R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식이 좀 많아서 복잡하네요. 귀찮다, 그래? 모르는 성질이 있으면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우린 지금 얘를 풀어야 되겠네. 열심히 풀었더니 결국 이 녀석을 연립해서 풀었더니 이러한 결과를 끄집어냈어요. R에 대한 몇 차? 2차. 오케이. 시작. 4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4는 0입니다. 2로 약분하면요.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네요. 그럼 얘는 2, 1, 2, 1, 마마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얘는 지금 2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2는 0이다. 따라서 공비는 얼마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공비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비는 1보다 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비는 얼마겠어요? 공비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비가 2니까 답은 3번인 거죠. 됐죠? 야오! 됐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대한 다음과 같이 풀어나가라. 너는 A구나. 너는 AR인데 너는 3이구나. 너는 A 곱하기 AR 더하기 너는 A 곱하기 AR의 제곱인데 너는 10이다.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니까 A 제곱 R 더하기 A 제곱 R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지? 결국 이 식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뭔가 좀 선생님 슬픈데요? 잘 안 보입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는 게 성질이에요. 그죠? 잘 안 보여요. 와, 힘들어. 와, 선생님, 이거 나눌까요? 그래, 나눠봐요. 나눠보지 뭐. 나눴는데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눠봅시다. 그렇지. 그럼 A 하나 지우고, A 하나 지우고. 됐죠? 자, 써볼게요. AR 플러스 AR 제곱 분의 1 더하기 R은 12분의 3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분수입니다. 분수는 약분할 때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분모를 가만히 보니까 AR로 묶어봤어요. 1 더하기 R 되죠? 와우! 인수분해잖아요. 그런데 얘가 12분의 3이야. 안녕, 안녕. 너는 약분하니까 안녕, 안녕 하니까 4분의 1입니다. 아, 그러면 AR이 뭐가 돼야 돼요? 4가 되겠네요. 선생님, AR이 4? AR이 4네요. 선생님, AR이 4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나요? 차탕을 구할 수 있나요? 그럼 차탕 구할 수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봐봐. 오! 요쪽이 지금 A 더하기 AR인데 3이잖아. 야호! 근데 AR이 얼마라고? 4라고요. 어디 갔어? AR이 4야. 4니까 A는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네요. 아하, 사탕이 단정이 마이너스 1이군요. 사탕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공비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4겠네요. 되겠죠? 그럼 뭐 끝난 건데 굳이 끝까지 풀어야 되니까 답은 알려줘야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 풀고 있는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전부 다. 얘를 구하래. 너는 A, 너는 AR, 너는 AR 제곱. 정리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네요. A 세제곱 R 세제곱은 AR 전체의 세제곱이군요. 근데 AR이 4니까 그냥 4 집어넣고 4의 세제곱을 구하시면 64가 나오겠죠. 물론 이걸 집어넣어도 됩니다. 첫 항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R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고 해서 직접 다 구하셔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등비수열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규칙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규칙과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내가 지금 아직 보여주진 않았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더 단순해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팁이 여러분한테 팁이 되지 않고 하나의 방법으로만 되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 부분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직접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의 팁을 주거나 문제풀이를 할 때 살짝 도움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